아직 국회의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라. 12월 10일 날 그 국방위할 때도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문짝을 부숴라. 이거는 명확한 거죠? 맞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 말씀이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제가 그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했었고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말을 전달하는 내용이 전파된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항 아닙니다. 이의가 나왔어요? 이거 좀 또 패널 분들과 얘기해 볼 텐데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 미디어특위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성시훈 부의장. 예. 지금 특전사령관이잖아요. 예. 근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이 아니다. 특전 이거 사령관들 잘못된 얘기다. 근데 오늘 지금 특전사령관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네. 이거 맞다. 지시 받았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자, 우리가 곽종근 사령관을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군인들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 저런 증언을 한다는 것. 그럼 지금 곽종근 사령관도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저렇게 내란죄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죄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의 혐의가 짙어질수록 본인들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대로라면 지금 군인들이 본인의 더 벌을 중하게 받기 위해서 더 강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거기 그 윤석열 대통령만 지금 부인하고 있을 뿐이지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도 사실 그 국방위 현안 질의 때 처음에는 답변을 못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다 봤지만 그때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본인의 이 양심적 가책에 그거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에 양심 고백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이번에 나와서 국조특위 나와서 본인이 했던 발언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본인의 죄를 중하게 하기 위해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상식적 차원에서의 이해로 저 말을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네. 지금 다시 한번 좀 충돌된 거예요. 처음에 사령관들이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부터 뭐 끌어내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거 사실 아니다. 저쪽에서 지금 뭐 거짓말한다 이런 취지의 반박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지시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 누구나 피해자가 되고 수사를 받게 되면요,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누군가 떠넘기기를 다 시도합니다. 그건 뭐 군인이든 간에 뭐 국회의원이든 간에 일반인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 나가서 울먹이면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때문에 과연 정상적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오염이 돼서 특정 부분만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검증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본인이 지금 저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위기를 떠넘기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고의로 좀 약간 떠넘기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믿고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진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진술 하나 가지고 입증이 됐다라고 말하는 건 무리고요. 저건 재판에 가서 상대편의 반론심을 얻어서 서로 진실이 무엇인지 체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저분만 아니라 다른 분도 또 있었습니다. 박인수 육군 참모총장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심실이라고 있습니다. 결심실. 결심실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제2차 계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느냐 얘기 나왔는데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언론과 최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썰과 다른 부분이 또 입증이 된 거고요. 또 하나 또 이준우 수도사령관이 있습니다. 예. 이준우 수도사령관은요. 추가 출동 인원을 위해서 파악을 했느냐 이런 진술이 그때 있었거든요. 예. 그런 소문도 있었고 그런데 또 나와서 오늘 그런 인원 파악이 없었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약간 좀 기존에 나왔던 어떤 얘기들을 전부 다 부인한 내용이었군요. 그렇죠. 전부 다 이거는 뒤집는 또. 거죠. 예. 그러니까 제2계엄 준비도 없었고 추가 출동을 위한 인원 파악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오늘 국조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잘못 알려진 것들 바로잡는 정보가 더 많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곽종근 사령관 관련해서 하나는 짚어야 될 예. 것 같은데요. 이걸 떠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아닙니다. 지금 곽종근 사령관은 그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지 나는 그걸 지시한 적이 없다로 말을 하더라도 예. 그것을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 자체로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지금 이게 이제 진술이 갈린다고 볼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얘기와 사령관들 얘기가 특히 이 지시 여부에 대해서 갈리는데 이게 헌법 재판에서도 좀 중요한 쟁점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이 헌법재판에서 결국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특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달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따지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 뭐 다른 사람이 또 동일한 상황에 있던 다른 사람의 진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또 걸맞는 뭐 핸드폰 사용 내역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물증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어느 쪽의 사실관계 진술이 더 명확하게 신빙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이라도 이런 사실관계를 다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정하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볼 것이고 지금 오늘의 이런 증언들이 결국에는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결국에는 이 탄핵 심판 사건 자체에서도 증인 신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양측이 각각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는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 이 상황만 가지고는 뭐 어느 쪽의 주장이 맞다라고 단정하기는 서로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국조특위 회의에서는 또 포고령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무슨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면서 포고령 뭐 작성 이런 거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일단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계엄 소포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누구의 자문을 받고 한 것이고 누가 그 포고령을 써준지 지금도 모릅니까? 예, 저희도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고 아마 뭐 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하면서. 이 포고문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장관님께서 주셨습니다. 장관이 직접 줬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고 김용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 김용현 장관은 타이핑을 못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이핑 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타이핑을 직접 장관하고 사령관한테 타이핑 치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아마도 밑에 있는 부관이나 누가 치겠죠?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요? 저런 질문도 나왔네요 오늘. 자 이런 가운데 곽종근 특전사령관 오늘 또 몇 가지 좀 귀를 잡는 얘기도 했어요. 이 계엄이 언제부터 얘기가 됐던가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일 모임과 11월 달에 점심 한번 한 것, 그 이후 전화 통화 이렇게 시간이 이어집니다. 말을 들은 게 10월 1일 모임 그때부터 이게 비상계엄 관련된 것은 김용현 장관한테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고 우리 특전대원들이 안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얘기한 것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대대급 이하 강화수당을 빨리 좀 올려주라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이 당근을 주신 거네요. 그러면 사령관님? 성준 부장 이 얘기 보면 뭐 10월, 11월부터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무슨 당근책이 있었다는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앞서 다른 분들이 그 다뤘던 경호처도 예산을 많이 늘려주면서 경호처에 뭔가 기간을 다 잡았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뭔가 이전에 사실 저렇게 곽정원 특전사령관이 10월에 처음 들었을 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사실 김용현 전 장관도 8월, 9월 이 시기에 민주당이 계엄에 대해서 계엄설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내가 그 명령 내리면 지금 2024년에 그걸 듣겠냐 다 거부할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계엄설을 더 전면 부인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무리해서 명령을 내리면서 어떻게든 이 계엄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즉흥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뭐 준비 없이 그냥 2시간짜리 짧게 계엄을 그냥 시도한 것이다. 경고를 주기 위해 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꾸며왔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이후에 밝혔던 뭔가 그런 변명들이 다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우 의원은 10월, 11월 뭐 들었다, 인지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설명이 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요? 곽정근 사령관이 지금 방금 말할 때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전달한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그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명령을 지휘를 할 때 이 어떤 힘을 시키기 위해서
내보다 더 상급자가 시킨 중요한 지위다라고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 대통령이 지휘를 한 건지 예.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건데 예. 저렇게 일방적으로 곽정우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가정을 해서 지금 판단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국조특위 증인 채택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이게 며칠 전부터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좀 확정이 됐나 본데요. 내란 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준우 현실적으로 이게 증인이 채택되면 출석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 이게 뭔지 공수처가요. 지금 체포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무리하게 모든 법적인 절차를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헌재 대통령이 출석해서 직접 변론한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변론하면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계엄 선포 사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설명하겠다고 예고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막기 위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석을 요구한다. 그러면 공수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공수처는 민주당과 서로 소통인지 뭐 내통인지 모르겠으나 이상식 의원과 전화통에 불이 나게 서로 연락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과 지금 수사기관이 서로 짜고 짬짬이로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공작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어준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된 것은 굉장히 불공정할 것이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도 또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성시훈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까요? 증인으로? 뭐 안 나올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뭐 수사권한이 없다, 뭐 이런 불법성을 본인이 법을 초월해서 주장을 했지만 지금 국조특위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 합의해서 지금 여당도 참여하고 있는 특위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것도 불법적이라고 어떻게 뭐 거부하면서 그렇게 안 나오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대통령이 안 나올 명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뭐 민주당이 뭐 공조본 뭐 공수처와 뭐 내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신 건 매우 유감이고요. 지금 그 이상식 의원이 경찰과 통화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지금 그 22대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 경찰 출신 10명입니다. 1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이 7명입니다. 경찰 출신 7명의 국회의원들 다 한 번도 전화 안 했습니까? 이철규 의원 전화 안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도 못 하시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그 이상식 의원이 통화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짬짬이를 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글쎄요. 이것 때문에 국회에 출석을 안 할 거라고 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또 회피하는구나. 아니 지금 준비된 밝히지 않은 비상계엄의 명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나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국민들 앞에서 국조특위가 뭡니까? 사실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이 대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당 의원이 질문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가 있습니까라고 하면 거기 나와서 얘기하면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는 그럼 역으로 이용해서 나오시는 게 당당하시다면 나오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군요. 이재명 대표는 왜 증인으로 채택 안 됐을까요? 이재명 대표도 나와서 본인이 증인으로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가지고 서로 여야 의원들한테 공정하게 질문을 받고 답변하면 국민들이 보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서로 묻고 답하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통령만 증인 채택해서 그것도 여야 합의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불공정하고 대통령에게 창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반대하냐 이거네요. 아니 지금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재명 대표는 체포당할 뻔했던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가해자를 지금 피의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과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게 오히려 피해자가 나오라고 하는 게 망신주기죠. 지금 이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